안녕하세요. 생명평가단 신인상입니다. 박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인데 아시겠지만 생명과학이랑 그러니까 노벨은 생리랑 의학이 그러니까 여러분 팔리몬에서 주고 있는 상과 그리고 스웨덴을 대표하는 카롤린스카 병원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곳이 주는 이제 상이 별도로 있는데 그 생리의학상은 여기서 줍니다. 카롤린스카 연구소 그리고 세계 10대 병원에 들어가는 스웨덴에서 가장 어마어마하게 비싼 병원이죠. 카롤린스카라는 이 스웨덴의 서울대 병원 같은 곳인데 여기서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명과학 관련된 이 과목에 특히 어쩌면 이 방송은 중3이나 고1 학생이 아니라 고3 학부모님들이 좀 들으셔도 좋을 게 왜냐면 꽤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상이나 물리학상을 물어본 경우는 거의 없는데 생리학상은 정말 자주 물어보니까 그걸 한번 근데 어차피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올 여름에 좀 최상위권 학생을 놓고 좀 고민한 적이 있었나요? 이걸 고등학교 학생들이 쓸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한번 이제 박쌤이 한번 읽어와 주시죠. 2024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소식을 접하고 생명과학 원 수업 시간에 배운 유전자와 단백질 합성 과정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인간 유전자 발현 조절에 대한 이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마이크로 RNA에 대해 추가 조사함. 마이크로 RNA는 22개 정도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 작은 RNA 분자로 메신저 RNA에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거나 또는 메신저 RNA를 분해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을 조절함. 엠브로조와 러브컨 교수는 예쁜 꼬마손충 연구를 통해 린4라는 마이크로 RNA가 린14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여 발생 단계를 조절하는 것을 밝혀냄. 이는 생명현상 유지에 필수적인 유전자 발현 조절 기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함. 마이크로 RNA의 작용 기전과 유전자 발현 조절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관련 논문을 참고하여 마이크로 RNA의 구조, 메신저 RNA와의 상호작용, 단백질 합성 억제 과정 등을 분석함. 특히 마이크로 RNA가 특정 메신저 RNA에 결합하는 방식과 그 결과 발생하는 유전자 발현 억제 과정을 생명과학 1에서 학습한 내용과 관련지어 탐구한 점이 인상적인.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향후 생명과학 분야 심화학습을 통해 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힘. 바로 이 주제가 우리 여름에 우리가 영화 관리했던 고3 학생 최상위권에서 학생 중에 과연 근데 이 주제를 대학원 수준이라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생명과학 1이 아니고 생명과학 2 시간에 배우는 주제이죠. 이게 왜 이게 어려운 주제냐면은요. 전래절대 흘들었던 기억을 제가 일단은 DNA에서 메신저 RNA로 전사가 일어나고 그것으로부터 번역돼 가지고 이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은 사실은 계략적으로는 통합과학에서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조금 깊은 내용이 생2에서 나오거든요. 생명과학 2에서 그런데 배우는 거는 딱 전사인자, 트랜스크립션 팩터까지는 배워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조절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지 않고요. 그냥 DNA에 전사인자가 붙으면 전사가 시작이 돼. 라는 정도까지만 배운다고요. 그러면 전사가 되어서 그게 단백질로 합성이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성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단백질 합성이 끝난 메신저 RNA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 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분해가 된다 혹은 분해가 안 된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일체 배우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얘가 전사가 되는 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사를 시작해라, 유전 정보를 복제해라 라고 하는 게 어떤 신호에 의해서 그게 시작이 되는지, 그 다음에 메신저 RNA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신호에 의해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백질 합성까지 끝나면 다 사용하고 난 메신저 RNA는 어떤 신호에 의해서 재활용이 되거나 분해가 되거나를 결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건 신호 전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혀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전사인자인가?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되니까 RNA라고 하는 거는 그냥 메신저 RNA, 트랜스퍼 RNA 밖에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얘기가 나와서 뭔가 어떤 조절 과정에 참여를 하고 이러면 실제로 조절 과정에 대해 배우지 않는다니까요. 고등학교 과정 통틀어 가지고요. 고급 생명과학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경로만 A에서 B, C, D로 가는 경로만 얘기하지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를 어떻게 조절하니에 대해서는 전혀 아이디어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던져주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노벨상 수상 관련된 것들하고 고등학교 교과과정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면은 딱 그 대응되는 얘기는 아닌데 전사인자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로 RNA가 전사인자라는 뜻은 아닌데 그 조절하는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비슷한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사인자에 대해서 배웠어. 전사인자가 붙어야 전사가 일어난대. 그러면 언제 전사인자가 붙고 언제 전사인자가 안 붙는지, 그럼 전사인자는 뭔데? 그 전사인자는 누가 만드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등학교 생투 시간에 전사인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내가 아는 수준에서 공부의 출발점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냥 대학교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만 가도 기본적인 신호 전달에 대한 이야기는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생명과학 2 시간에는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에 외부 단백질이 달라붙었어. 그래서 뭔가 대사 과정이 시작이 돼 정도까지 배워요. 근데 그 다음에 얘기는 안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호가 들어오면 그 신호가 세포 회계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그래서 단백질 메신저 RNA를 이제 복제를 하는 거야. 라는 정도까지만 배우는데 그런 신호가 어떻게 돼가지고 핵까지 전달이 되는지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일체 안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일반 생물학만 조금 공부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출발은 여기서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나는 마이크로 RNA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생명과학 2까지는 배웠는데 마이크로 RNA를 가지고서 이렇게 기사나 이런 것들을 봤더니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한대잖아.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DNA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DNA가 어떤 단백질의 형태로 발현되는 것을 억제한대. 근데 그거를 촉진하는 것은 우리가 전사인자라는 것으로 생명과학 2 시간에 배웠잖아. 그럼 나는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전사인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어. 라고 하면 시작은 노벨상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전사인자에 대한 심화 탐구가 되는 거죠. 나아가서 신호 전달에 대한 개발적인 어떤 탐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고등학교 교과과정하고 거의 딱 맞아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나 마이크로 RNA에 대한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늘 강조합니다만 네가 아는 거, 그러니까 자신 있는 사람이 내가 모른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없는 사람이 세상만사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까지는 내 머리로 이해를 했어요.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적에 그 학생의 그 노력은 누가 보더라도 돋보여요. 아무리 평가하는 사람이 설령 국문학을 전공한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이 녀석은 진짜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대번에 알 수 있다고요. 전공자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잔재주 부리지 말고요. 저는 그냥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올해 고3이 어쨌든 이게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니까 그리고 네가 교과과정에서 그러면 공부한 내용과 관계없이 그냥 뉴스 정도로 시사정으로 알고 있으려면 그 정도 발표한 소식의 정도에 대한 그럼요. 하면 되는 그냥 거죠. 그거는 지원 동기 아니면은 우리 과에 들어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요.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이 대학에 지원해서 면접 정도까지 보러 갔으면 어떤 교수님들이 계시고 뭐 이름을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분야를 공부하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 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한번 보고 가는 게 예의잖아요. 그래서 너가 우리 대학에 와서 뭘 공부하고 싶니? 저는 세포생물학과, 유전학과 이런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홈페이지에 보니까 세포생물학 분야에서도 이러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교수님이 있으신 걸 봤는데 그 분야가 제가 평상시에 아니면 고등학교 때 탐구활동 하면서 좀 이렇게 접목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너는 우리 대학에 오기 위해서 이 정도의 예습, 예의는 갖췄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설령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예의 차원에서 올해 생리의학상이 마이크로 RNA였고 이게 RNA, 메신저 RNA의 어떤 발현을 억제하거나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된답니다. 그 이상의 것들은 알지 못하지만 대학까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족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특히 생명과학은 이 나온 연구를 어떻게든 실험으로 연계시켜가지고 좀 그러니까 실험으로 뭔가 멋진 처음 결과물을 만들어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이게 고등학생 수준에서 가능한 얘기인가요? 여건이 좀 갖춰지면 어떤 뭐 특목고 라인에서 내가 지금 비교적 실험실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험실을 사용하기도 힘들고 뭐 실험 기자재 같은 것을 빌리기도 뭐 삼각 플러스 같은 거야 시험관 같은 거야 빌릴 수 있겠지만 어떤 측정 장비 같은 것도 좀 고급 비싼
그런 장비 같은 거 학생들한테 쉽게 안 내줄 거란 말이에요. 치약 같은 것도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험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죠? 되개고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결과치를 얻어내려고 하면은 적당한 온도, 농도가 갖춰져야지 실험이 제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매번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는 매뉴얼대로 실험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실험한 환경에서는 그게 안 맞을 수 있다고요. 그건 조정을 해가지고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거 세팅할 시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농도가 높았네. 그 농도를 낮춰야 되겠다. 그러면 그 기회는 나한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험에 대해서는요, 조금 기본적인 실험 이외에 어떤 창의적인 실험을 학교 실험실을 빌려가지고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면으로 실험을 하더라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험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한번 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나중에 다를 게 참 많다 그죠. 그러나 일단은 교과서 실험 위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정성 실험이 아니라 정량 실험의 관점에서 실험에 임하게 된다면은 단순한 실험이라도 얼마든지 저 옛날에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기억나요. 먼 나라 이웃 나라 만화책 있잖아요. 무슨 프랑스 편이었던가? 프랑스에서 뭐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음식은 막 국물 있는 음식은 좀 가난한 사람이나 먹는 음식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약간 하대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데 그 음식을 포도주를 가지고서 만들면은 갑자기 퀄리티가 확 올라가.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내용을 저 땅꼬마 시절에 읽었던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실험이라고 하더라도 정량화라고 하는 틀을 쓰면 갑자기 고급 요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게 정량화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게 측정하는 학문이잖아요. 정량화에 도전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단순한 실험도 굉장히 퀄리티 높은 그런 실험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많은 의대에서 어쩌면 이제 이걸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마이크로 RNA는 뭐 22개 정도의 뉴클레이드로 구성된 작은 RNA 분자로 mRNA에 결합해서 단백질 현상을 억제하거나 분해함으로써 유자변을 조절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충분한 거죠. 고등학교 과정은 그 그렇죠. 정도 선에서 한다고 해도 의대 교수님들 더 크게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